네,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제목부터 약간 뭔가 파탄의 냄새가. 제목이 뭔가요? 남편은 두 집 살림, 나는 쇼핑 중독. 네. 가볼게요. 두 집 살림의 쇼핑 중독. 막장과 막장의 대결. 네. 지혜갑에서 상담을 잘해주신다는 입소문을 듣고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.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. 결혼을 일찍 해서 40대 초반인데 아이들이 대학생이고요. 남편은 1살 많고요. 남편과는 고등학생 때 만나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했습니다. 저는 부티크에서 일하고 남편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쌀집을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둘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미국 주식에 손을 대더니 망했어? 불안한데요? 주식과 안 좋은 나 떨려. 미국 주식에 손을 대더니 몇 년 만에 평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. 와우 대박. 와우. 이렇게 해도 되네요.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. 언니도 만약에 반대 케이스였다면 이혼하지 않았어요? 정말 인생이란 뭘까요? 처음엔 좋았죠. 그동안 고생한 걸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싶었어요. 처음엔 남편 주위에 부쩍 친구들이 많아지더군요. 술 마시는 날도 늘고요.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고 키우느라 그동안 변변한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던 남편이었어요. 이젠 좀 즐기고 사나 싶었죠. 저희는 정말 안 먹고 안 써서 둘이 아이를 키우던 터라 그런 모습이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.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다. 쓰고 살아라. 이런 느낌.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평생 안 하던 외박까지 하더군요. 이건 아니지. 이거는 무슨 공식이야? 돈 벌면 외박. 돈 벌면 외박 공식인가? 돈 들어왔다 지르러 가자.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 옷에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배에 들어올 때도 많았고요. 그러다 결국 어린 여자애랑 살림까지 차린 걸 알게 됐습니다. 이거 어떻게 참어. 진짜 이건 쓰레기네요.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큰 충격을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. 어머. 애들도 이제 다 컸고 큰딸은 대학 졸업반이고 둘째인 아들은 군대에 있습니다. 저도 즐기며 살면 되니까요. 와, 막장인데요? 약간 이해가 되는 거 뭐지? 왜냐면 애들 다 컸으니까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심란한 마음이 심해지더라고요. 남편을 사랑하나 봐요. 그런가? 아직 갱년기가 올 나이는 아닌데 저는 멀쩡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더군요. 그래서 쇼핑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. 남편이 그래도 찔렸는지 생활비는 넉넉하게 줬거든요.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저더러 남편이 이혼하자입니다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제가 쇼핑 중독이랍니다.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 도저히 저랑 못 살겠다네요. 네, 한 달에 1, 2천 정도 쇼핑하고 살았던 거 사실입니다. 1, 2천? 왜? 와,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발렛 해줘요. 와, 플렉스. 장난 아니다. 맞아. 나는 인터넷 쇼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. 정말 백화점에 가서 정말 부자들이 하는 플렉스. 네. 대박. 1, 2천. 와. 사실 한 달에 1, 200도 많은데. 와, 대박 부럽다.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. 제 짐작으로는 아무래도 저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혼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면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줄 수 있다는 잔머리 같네요. 남편이 두 집 살림한다는 건 심증만 있지 저에게 물증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상관 안 한다는 태도를 보이니까 아주 대놓고 며칠씩 나가서 자고 안 들어오는 인간입니다.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. 그런데 저보고 쇼핑 중독이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.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이혼 사유로 남편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겠죠. 그리고 남편보다 제가 먼저 이혼 소송 거는 게 저에게 유리할까요? 돈을 들여서라도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증거를 찾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걸까요?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. 답변 부탁드려요. 본인이 돈을 줬어요. 이렇게 1, 2천씩 줬어요. 네. 뭐 한 3천씩 줬다고 칩시다. 근데 이거를 그냥 준 거지. 이거 쇼핑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해라고 말하고 준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럼 그걸로 아내가 뭐 쇼핑을 하든 뭐 주식을 또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이혼 사유가 일단 될 수가 있나요? 남편이 회계팀장은 아니지 않나요? 그렇죠. 여기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는 그 살림까지 차렸다는 젊은 어린 여자애가 요구를 했겠죠. 난 뭐야?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그 어린 여자애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거죠. 이 남자는 이혼을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훨씬
유리하잖아요. 왜냐하면 이 여성과 더 이상의 교류도 없어. 이제 사연자분도 기분 나빴지만 충격을 받지 않았다. 둘 사이에 그런 이제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남자는 아직 제대로 상담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이 여자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자기가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. 아니, 애진혁이 들켰죠. 결국 어린 여자랑 살림까지 차리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애진혁에 들켰는데 물론. 와이프가 그냥 묵인해 주니까 자기도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. 몇 년 동안. 그리고 하여튼간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가 살림 차린 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거 맞는 것 왜냐하면 어쨌든 간 바람을 피운 남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절대 없습니다. 같아요. 더 중요한 정보. 네, 바람을 피운 남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으니까 바람을 핀 아내도 이혼 청구할 수 없죠. 없죠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뭐 남자가 먼저 이혼을 할까봐 이혼 청구를 할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건 기각시킬 수가 있어요. 근데 증거는 좀 필요하겠죠? 언제나 증거는 필요하다. 이 특히나 부정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설레면은 그러니까 엄 변호사님이 지난 회차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스킬이 들어가야죠. 네가 바람 피면은 그 회당 얼마. 네가 바람 이렇게. 나는 그렇지 않고서는 너한테 이혼해 줄 수가 없다. 예를 들면 그렇죠. 여기에 적합한 스킬이 좀 더 확실하니까. 신 변호사님이 남편은 지금 이혼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그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이혼하는 게 절대 유리한 게 아니죠.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가지고 10억 있었어요. 20년 넘었으니까. 이혼한 재산 분할을 띄워줘야 되고 또 다른 여자가 나머지 반을 또 먹겠다고 끼어들 수 있으니까 참전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죠. 그리고 내가 유책 배우자라서 내가 이혼 소송 해봤자 안 돼. 그러면서 두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이 남자한테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 이기적 입장에서 본다면 유리한데 진짜 되게 쓰레기 같은 멘트네요. 그러면 제대로 쓰레기 같은 멘트네요. 그러면 이 어린 여자가 그러지 않을까요? 아 그러면은 나는 너랑 안 만나겠다. 나 이제 나 헤어질래. 쓰레기 같은 남성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. 남편이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살림 차린 여자에 대한 성의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.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연자분이 이걸 이용해서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반소로 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게 낫겠죠. 바로 응해줘가지고 예,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돈이 있다면 왜냐면 남녀관계 유지가 되면 돈이 다 그쪽으로 셀 거니까 또 남편이 빼돌릴 거니까. 그러니까 그 여자는 다 주진 않겠죠. 남편도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빼돌리겠죠. 이 상황 이쯤 되면은 이혼하게 되면 처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는 정도는 알 테니까 여기 끼를 이혼 안 해서 연맥일지 또는 그래 어차피 끼를 가지고 돈이 더 없어지기 전에 분리한다. 이걸 내가 회수를 할 것인지는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둘 거죠. 중에 뭘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. 그쵸.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어쨌든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 이제 여성분이 이 남자랑 사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본인을 위해서는 절대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. 돈 그까짓 거 정말 지금 이혼하는 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더 유리할 수 있어. 왜냐면 지금 다 빨리 가압류를 쳐놓으면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가압류를 다 걸어놓고 여기 있는 재산에서 나누자 이렇게 되니까.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분은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는 것만이 내가 이 남자한테 복수하는 길. 약간 그렇게. 그렇죠. 그리고 이분 지금 조금 우울증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. 남자는 와, 막 젊은 여자랑 완전 자유의 몸이 돼서 신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. 그러니까 본인의 그 평소의 성격을 맞게 해야 돼요. 나는 성격상 이렇게 이런 놈이랑 하루라도 더 살면서 내가 그렇게 너 돈을 받아서 더 이상 쓰느니 너가 다 알고 나도 알고 너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이런 놈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나는 못 견딘다. 그럼 이혼하시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어린 여자랑 뭐라고? 성의를 보여 이놈 새끼 이놈의 베이비라고 할 경우에는 이혼을 기각시켜야 되잖아요. 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는 좀 필요해요. 이 남자는 유책 배우자다. 그래서 내가 이혼할 수 없다. 예, 이혼해줄 수가 없고 사실은 이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뭐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기각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좋은 증거예요.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참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는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셔야겠습니까?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정신과 치료 받으면 남편 좋은 일 시켜주는 거겠죠? 라고 하는데 반대네요. 물증부터 어떻게 좀 네. 확보를 해야 네. 되겠네요. 아니 진짜 하다못해 지금 이거 보시고 서로.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남편 잘 때 뭐 이거라도 맞아. 열어가지고 그치? 증거 확보. 그렇게 이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. 찍어야죠. 뭐 그러니까, 캡처. 근데 외박하는 증거는 너무 쉽게 네. 그거를 네. 획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아니 뭐 살림 차렸으면 다 티날 것 같은데? 막 안 들어오고 막 집에 네, 맨날. 근데 이게
흥신소에는 미안하지만 흥신소 이용할 필요 없어요. 흥신소가 시간당으로 보면 변호사 비용은 훨씬 비싼데 효과도 장담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할까요? 큰 비용을 들여서 증거를 확보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. 아니 이혼 사유를 기각시키려면 그러니까 필요하다. 근데 저쪽이 이혼하고 싶어. 근데 네가 자력으로 이혼할 수 없어. 이혼을 하려면 내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케이를 해줄 테니까 얼마 내놔 하고 하는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서 기각시키는 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재산이 남편 쪽으로 대부분 있다고 하면 그 상처뿐이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기각하면 뭐해? 제가 이 경우에 요 쓰레기 같은 남편을 도와준다면 아유 뭐 이혼 뭐하러 하세요.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맞은편에다가 어린 여자애랑 살림을 차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모닝 뽀뽀를 하세요. 그리고 출근을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아니 나 이혼 안 해. 죽여버릴까? 나 이혼 안 해. 진짜 완전 그리고 빡치는데? 나 이혼 안 하고 재산 분할 그죠? 그러면서 돈 다 빼돌려. 그러면 남편은 사실 제일 좋은 거죠. 그래서 아니 왜 남편을 위한 인생을 내 인생을 살지?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받으면 돼요. 그러면서 받으면서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만저만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 기록을 증거를 낼 수 있으니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반대로 그러니까.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상담의 주제가 중요해요. 제가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.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느냐. 남편 새끼가 바람펴 이 새끼. 이랬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아. 심장이 그래서 터질 것만 우울증에 같아요. 걸려서 쇼핑을 좀 많이 했다. 그렇죠. 그 나중에 상담 그 정신과 상담 기록에도요. 그런 게 써 있어요. 그러니까. 남편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남편 이놈이 이만저만 해서 바람을 피워서 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기도 하고 쇼핑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쇼핑을 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는 오히려 도움은 되면 됐지 불리하지는 않고 그리고 나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저놈의 아내의 지위에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놈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저 새끼 연맥이를 어떻게 하지 왜 그런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.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지. 그리고 저는 좀 이 사연을 읽을 때 조금 제일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이분이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. 한참 일할 나이고 한참 놀 나이야. 한참 세상에서 뛰어놀 나이에 쇼핑 중독에 자기가 우울증에 있고 막 이렇게 갱년기 올 나이가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거의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같은 어떤 생활 패턴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. 쇼핑으로만 달래고 있고 전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야. 느낌이 쇼핑을 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. 푸릇푸릇한 젊은이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코스프레 하고 그러면 안 돼요. 빨리 박차고 일어나서 제2의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완전 난 좋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쇼핑도 조금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. 진짜 살 게 없으실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. 난 부럽다. 2천만 원씩 1년 넘겠어요. 장난 아니죠. 네, 살 게 없을 것 같은데. 네. 부럽다.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그동안 변변한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던 남편이었다. 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 마치 측은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. 그 일찍 결혼해서 애 키우고 그게 낙이고 그러면 남편이 아이와 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고 지 인생 즐겁게 산 거예요. 이놈은 그 자체로 이미 보상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걸 하는 걸 통해서 보상을 받을 만큼 불쌍한 삶을 산 게 아니죠.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. 와이프에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은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와이프한테 진짜 남편으로서 잘해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은 와이프가 왜 이렇게 됩니까? 근데 쇼핑 중독에 걸려서 뭐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냥 1, 2천 부럽다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다 그러고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잖아요. 근데 우울증의 대표적인 어떤 주 증상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목마르다 물 한 컵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먹으면 되거든요. 근데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먹는 그 과정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이 느껴요. 에너지가 없는 거죠. 예. 너무 힘든 거야 그게.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그 정도도 힘든데 일상생활이 되겠냐고요.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러신 상태인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좀 결심을 하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하는 게 아마 더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일단 결단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심을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뭐 증거를 찾는 게 유리할까요 했잖아요. 그럼 일단 뭐라도 증거를 준비한다라는 목적을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남편 잘 때 뭐 이걸 하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셔야지
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. 그럼 점점 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. 그러게요. 네. 그냥 이 삶에서 벗어나시는 것만이 솔직히 좀 답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분한테는. 딱 마음의 결심 딱 하고 오늘부터 행동한다. 약간 이런 걸 빨리 딱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몇 년을 이렇게 사셨으니까 저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맞아요. 좋겠다. 네. 빨리 좀 이렇게 끝을 내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거를 나누어서 뭔가 혼자만의 인생을 개인의 맞아요. 인생 새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남자분이 정말 법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신 게 자기 명의로 됐으니까 네가 이 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네가 우리 집 재산 늘리는데 네가 도움이 됐어 뭐가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혼 소송을 걸어도 너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합의 이혼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. 절대 이 남자 그러니까 그래서 엄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지금 이혼하는 게 뭐 유리한 건 아닙니다. 사실은 현실적으로 찐 말씀을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해야 돼요 이 재산에. 가압류부터. 네. 근데 이유 없이 그냥 가압류. 이혼. 이혼 이혼 및 청구를 재산, 하고. 이혼 재산 분할을 위한 가압류죠. 그 목적이.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보면 본인의 인간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- 인간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이 이혼한다는 거예요? 그렇게 말하면 막말이지. 이 양반이 또 막말을 하면서. 그러니까,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일부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혼 상담 하다 보면 저러니까 배우자가 이혼 소송하지 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. 좀 뭐 그런 무기력한 사람- 경우인가?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인 거죠.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소송을 당한 사람.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이혼 소송을 결심도 못 해요. 그래서 이분은 이혼을 결심하고 말고는 그다음 문제고 우선 자기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고, 그죠? 뭐 그게 남편과 다시 이제 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, 그게 이혼으로 한 방법이라면은 뭐 계획을 세워봐야겠지. 이게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간의 법적인 문제니까 이만저만 해서 제가 지금 이혼 소송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나은지 또는 일리는 계획을 세워서 뭔가 그죠? 보전 조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혼을 선언하든가. 에이, 됐어요. 이혼하는 게 나아요. 이제 40 초반이고 조금 있으면 50대고 늙어 꼬부라지는데 어린 여자애가 할배 뒷바라지 하라고 하고 즐거운 삶 사시면 돼요, 혼자서. 맞아. 정리하시고 되게 진짜 제2의 인생을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항상 얘기하잖아요. 막 뉴월드? 이거 이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신 거예요. 두 번째 기회가. 다만 이제 뉴월드를 즐기려면은 네.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니까. 가압류 아까 얘기해 주셨고요. 가압류. 재빠른 가압류가 시급합니다. 이분은.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가장 시급하다. 그쵸. 우울증도 해결을 하려면은 이 남자랑 헤어져야 돼. 뭐 이제 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.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거 좋고요. 다만 정신과 치료 받는 주제를 쇼핑 중독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. 네, 남편의 바람 때문에 그렇죠.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걸로 받으시면 좋은 거고 남편보다 먼저 이혼 소송 거는 거 유리한데 준비하시고 보전 처분. 네, 준비하시고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좀 준비하셔야 되고 가압류를 먼저 걸어야 네, 돼요. 남편 두 집 살림하는 증거도 찾으시면 좋겠죠. 네. 네. 근데 두 집 살림하는 증거는 사실 찾으려면 흥신소밖에 없으니까. 흥신소 너무 저뭐 흥신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흥신소 뒷광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저희는 어쨌든 흥신소 한 그 뭐 증거를 갖고 오는 걸 봤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흥신소가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높은데 성과를 반드시 내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이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? 아니, 없어도 돼요. 지금 먼저 아예 말씀하셨잖아요. 없어진다고요? 피고 어린 여자의 피고 2.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애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돼요. 그래, 그거 정도는 알 수 있죠. 그거 알면 그럼 뭐 그 정도는 뭐 알 수 있겠네. 피고 2. 아쉽네요. 흥신소 광고 받을 수 있었는데. 유력한 광고주였는데. 남편 휴대폰을 먼저 좀 조금 같이 털어보시는 게. 우리 너무 남의 휴대폰 털라고 너무 아니 왜냐면 적용한다. 아니 왜냐면은 잘못을 먼저 했으니까 맞아요. 잘못을 맞습니다. 했으니까 그냥 네. 휴대폰 털라는 게 그죠? 아니니까요. 네. 떳떳하다. 네. 우리가 엄경천 변호사님 같으면 휴대폰 털라고 하지 않잖아요. 몰라. 되게 많을 수도 있어. 털을 찌르게. 엄 변호사님 궁금한 게 우리 톡방 있잖아요. 우리 지금 헤어지러 가는 톡방에 만약에 아내분이 너무 싫다. 네. 당신이 여자 3명 있는 방에서 아. 얘기 많이 하는 거 싫다. 여자 3명이 당신 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고 여자 그러자 아니야 거기 남자도 2명 더 있어. 아내분이 나는 못 견디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그 방에서 그만하실 나와라. 거예요? 그만하시는 건가요? 난 궁금해서. 뭐 돈 많이 벌어봐라 그럴 것 같은데요. 그럴 때는 바람직한 리액션을 뭔가요? 박지희
안내해줬잖아요. 미친년 이 방 뭐야? 나올게. 이 방 뭐야? 알고 있었으면서. 뭐야? 미친놈들 셋이나 있네. 딱 나오고 생활비를 이제 조금 갖다 주는 거죠.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또 하겠죠. 찌용하는 거예요 지금? 저 박지희 아나운서 미안한데 초청 좀. 저 잘못 눌러서 나갔어요. 초대 좀. 맞아. 아니 어쨌든 이분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. 그래도 상황 자체는 조금 마음이 아프시긴 맞아요. 하겠지만 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니까 알려드린 대로 좀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네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처분 먼저 거시는 거. 왜냐면 네. 남편분 재산 많으시니까 이것부터 좀 차근차근 시행을 하셔서 꼭 제 2의 삶을 찾으셔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또 마음의 병도 좀 치유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은 분들의 사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또 저희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도움되신다는 분도 많고요. 댓글 보면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. 결혼은 안 했지만 상당히 도움된다. 저 결혼부터 좀 하시는 게. 이혼을 고려하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만드는. 네,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움도 되고 또 마음의 좀 위안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디로 지금 보내주시면 될까요? 아래 저희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 네. 여기 뭐 메일 주소 보낸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신원이 막 밝혀질 맞아요. 그런 거 아니니까 익명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또 사연을 본인인지 모르게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숨겨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네.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좋은 해결 방법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사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.